극지연구소의 박승현 박사님의 제안을 받고서 저희가 여기 참가하게 됐는데요. 여기까지 오는 일이요 쉽지가 않았습니다. 저희 모두 1박 2일 동안 부산에 가서 해상 완전 훈련을 받았어요. 그러면서 저희가 저 배도 탈 수 있게 됐습니다. 14년 만에 이제 열수분출구를 이제 직접 도전하는 이제 그 하나의 그걸 이제 하게 된 거죠. Stop it. Port 20. Yes. 저쪽에 반대편. 저쪽. 오. 센 오로라 트레스나 달 옆에. 오로라. 우리가 바로 여기 안까지는 제가 많이 들어왔어요. 왜? 여길 나오려면 뭐가 필요해? 이것도 구명복도 필요하고 모자 써야 되니까. 나오면 다 그냥 CCTV에 보여서 선교해서 저 사람 왜 저러나 다 보실 테니까 항상 요 안쪽에만 있었는데 일상적 격상과는 좀 많이 다르지 않으세요? 뭐 느낌이나 이런 것들이 뭔가 이제 좀 아직 남을 건 아니긴 네. 하지만 그래도 여기서 좀 약간 이상해지긴 하죠. 뭐 10도 더 내려가야지 1000km 더 가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1000km 가야지 뭐 남극권이니까 아직 좀 손이 시렵다 정도이지 딱 봐서 내가 남극에 있어라고 이야기하기에는 너무 아직 아닌. 그러니까 제가 큰 배를 여러 번 탔는데 특징이 있어요. 어딜 가든지 아무리 먼 바다라고 하더라도 다 무슨 섬이 있든지 산이 있든지 다른 배가 있습니다. 근데 여기 며칠째 육지는커녕 어떤 배도 구경하고 있지 못하고 있죠. 그야말로 망망대해에 우리만 떠 있다고 생각하면 되는 것 같아요. 지금 파도 상태는 어느 정도? 이 정도 되게 양호한 것 같아요. 파도 이제 사실 주관적일 수밖에 없는데 하얀색으로 튀는 부분도 있잖아요. 그걸 또 백파라고 하는데 그 백파가 많이 보일 때 파도가 많이 친다고 하는데 지금 그렇게 많지는 않죠. 그러니까 파도가 심한 건 아니에요. 피칭이 나름대로 있어가지고 뒤에 파도를 보면 사진 찍으니까 물이 전체 위까지 올라왔다가 내려갔다가 하는 게 보여요. 참고로 말씀 피칭이라는 게 배가 이렇게 있으면 배가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걸 피칭이라고 하고 롤링이라고 하는 배가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걸 롤링이라고 하거든요. 방금 이제 관장님이 갑판에서 본 거는 뒤 갑판이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는 걸 보신 거죠. 여기서 얼마나 더 가야 되죠? 저희 가는 데가?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저희가 하는 탐사 첫 장점이 62도니까 남이 현재 50도쯤 나오면 12도 정도를 더 가야 되는 거죠. 내일 밤에 우리 팀이 아니라 다른 팀이 작업하는 데까지 내일 밤에 도착합니다. 저희 하기 전에 다른 팀에서 오랫동안 해저 바닥에다가 장비를 계류를 해놨거든요. 심해에 있는 어떤 여러 가지 해수의 물리적 특성을 측정하기 위해서 그걸 해놨는데 그걸 거두는 작업을 먼저 해야 돼요. 날씨가 좋으면 하루만 끝나는데 날씨가 예측이 안 되니까 날씨가 안 좋으면 3일까지 걸릴 수 있어가지고 약 3.5일 정도를 거기서 일을 하고 그 이후로 한 하루 정도 이동을 해서 하면 이제 저희 정점에 도착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연구하는 것이 5.5일. 그러니까 두 번째 가서 5.5일 하고 거기가 장보고 기지 가는 방향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거기서 장보고 기지 가게 되는 거죠. 이번 탐사가 갖는 의미, 뭘 탐사하는 겁니까? 가장 큰 목적은 여기서 처음으로 무인잠수함 탐사를 해서 예전에 발견했던 열수분출구, 그 무진 열수분출구가 이름을 붙였던 지역인데 거기에 무인잠수함을 내려서 실제적으로 열수가 분출한 모습이라든지 그 주변 생물이 사는 모습이라든지 그리고 해저문의 상태라든지 이런 걸 관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목적은 이제 동쪽으로 가서 아직까지 탐사가 더 완료되지 않은 확장 기혈대라는 지역을 이제 매핑을 하고 또 그쪽에서 저희가 또 새로 발견한 그 열수 광석지대가 있어서 거기를 또 한번 아우러블 하는 건데 첫 번째 사이트에 지금 적극 접근하고 있습니다. 중앙해령에서 남들이 알지 못했던 그 열수 분출구를 우리가 이제 발견했다는 게 의미가 있는 건데 그러니까 재밌는 게 박승현 박사님 팀이 발견한 그 열수 분출구 이름을 무진이라고 정했어요. 무진 그러면 옛날 분들은 왜 떠오르는 소설이 있단 말이에요. 아마 거기서 왔을 것 같은데 아마 대부분의 분들은 떠오르는 게 없을 것 같아요. 무진 설명해 주십시오. 2011년도에 처음 시그널을 발견하고 완전히 이제 그 위치를 파악한 게 2011년 12월 달인데 2011년 1년 동안 발견한다는 거라 봐야겠죠. 여기는 한 번도 탐사된 적이 없었고 해왕이 너무 납도고 악명이 높아서 과연 가가지고 정말 그 시간과 돈만 허비하고 오는 게 아니냐 이런 우려가 있었는데 그런 불확실한 마음이 있었죠. 그런 불확실한 마음이 있는데 발견했어요. 발견해서 그때 갔다 심정이 무진기계랑 소설이 있는데 거기서 주인공이 잠시 어떤 일상에서 벗어나서 좀 도피해서 가는 이제 그런 게 있었는데 김승옥 선생님의 그렇죠. 예. 소설이죠. 그런
심경이 좀 떠오르기도 했고, 그리고 그런 걸 떠나서 제 개인적인 심경이고, 무진이라는 이름이 무가 이제 안개 무자거든요. 지는 이제 한국한인데 안개항이라는 뜻이어서 열수 분출과 분출하는 게 좀 마치 그 안개 같은 그런 느낌이 들어가지고 이중적인 의미로 붙이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요번에는 그전과 다르게 ROV란 걸 가지고 왔잖아요. 네. ROV 뭐의 약자입니까? Remote Operated Vehicle이라고 해서 그러니까 원격 조정 무인 잠수정의 약자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ROV라는 장비가 사실 그 사람은 타지 않지만 거기다가 여러 가지 그 카메라라든지 여러 가지 센서 이런 걸 달아가지고 그 배랑 광 케이블 연결해가지고 배 위에서 실시간으로 그 장면을 보면서 로봇팔 통해가지고 그거를 샘플 채취할 수도 있고 그걸 관찰할 수도 있고 이런 장비거든요. 그런 걸 통해서 이제 직접 관찰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런 것들을 이제 준비를 했고, 아쉽게도 ROV도 우리나라에서는 있을 것 같지는 없었습니다. 지금까지. 있었지만은 과거에 이제 만들긴 했는데 그게 성공적이지 못했어요. 한 번도 제대로 그 ROV 탐사를 한국에서 한 적이 없었어요. ROV 탐사 하긴 했지만 전부 다 외국 걸 빌려가지고 했었고, 이번 기회를 통해 가지고 ROV가 성공함으로써 그걸 이제 다시 한번 한 단계 좀 발전시킬 수 있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해양 연구, 또 극지 연구 이런 데서 이번 무진 연구가 앞으로 더 그 다음에 좋은 장비가 오기 전까지의 중요한 초석을 다지게 될 것 같습니다. 박사님과 바쁜 와중에도 틈틈이 많은 이야기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남쪽 해저선이고, 이거는 중앙 해저선이고. 아니 아까 꺼내놔가지고 못 찾고 있어요. 이렇게 배열하면 되겠네요, 그러면. 근데 무지는 여기입니다, 여기. 네. 이걸 가져가시면 돼요. 여기 십자로 표시된 부분들이 열수 신호가 나왔던 곳입니다. 그럼 저희 ROV는 X선에 처음으로 내리는 건가요? 그렇죠. 일로 내려서 아마도 그때 조류 방향을 따라 보고 이 축을 따라서 쭉 이동하는 어떤 형태를 취하게 될 거예요. 아마. 여기가 메인 타겟이에요. 일단 여기서 한번 끌어보고. 그래서 지형도 여기는 퇴적물도 좀 평탄한 편이니까. 그러니까 사실 여기는 이미 매핑 다 끝났고 우리가 필요한 자료를 다 못 얻기 때문에 보통 이제 그 일 거의 안 왔는데 ROV 때문에 다시 오게 된 건데 온 김에 이를 좀 채우자 이렇게 된 거죠. 9년 만에 다시 온 거죠. 참고로 말씀드린 원정 표시는 고감법이라 가지고 기존에 갖고 있는 데이터를 가지고 추론을 해가지고 데이터가 없는 곳을 추론해내는 연구를 하고 있어가지고 데이터를 가지고 원장 선생님이 다 여기 어떤 지역일 것이라고 추측을 해보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그 추측한 것과 실제 데이터를 맞춰보고 싶어가지고 이 데이터를 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그러면 될 것 같은데 이렇게. 박사님 어떤 거 연구하십니까? 저는 해양 지자기 연구에서 지자기 데이터를 얻어가지고 확자 속도를 구하고 중앙해령을 중심으로 마주하고 있는 두 지각판들이 어떻게 상대적인 운동을 하느냐, 과거의 위치까지도 이제 제가 계산을 해내고 하고 있습니다. 판구조론 기본적인 이제 해양 지자기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저는 여기서 제 연구 주제라기에는 이제 100% 맞는 걸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해저 지형 자료 이제 탐사해서 얻은 거 이제 제가 전후 처리하고 하는 걸 할 거고요. 합성생물학을 하고 있습니다. 유일한 생물 대원이긴 한데요. 아 여기 생물대원 여기 있으신데요. 그래서 딱 말씀은 이정모 관장님은 생물대원 하신 거예요. 생물대원 하시고 홍보도 하시는 거지. 같은 생물 대원이 네. 하시고 너무 아름답지 않아요? 이거 자체가? 야, 중앙해령이 아주 아름답죠. 아름다워. 무지개로 그려놨어요. 실제는 다 시커멓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현실은 시커멉니다. 작년에 저희가 그 영상 카메라를 철제 프레임에다 달아서 했는데 다 찌그러졌거든요. 근데 그 영상 카메라에 영상이 담겼습니다. 찌그러진 순간. 그래서 소리가 지끈하면서 그거를 이제 보다에 제출, 순식간에 보다에 제공해가지고. 펑펑 터지는 소리가 찌그러지는 소리. 이게 수심이 여기가 한 1000만 평미터 되지 않았잖아요. 저 1500 정도. 150개. 네, 이거 약간 고프로 홍보 영상 같은데요? 고프로에 팔아야겠다. 이거 고프로로 또 찍은 게 아닙니다. 블랙박스 대시캠 자전거용 블랙박스가 있는데 샌디스크 싼 거 썼네. 한시에 꼭 한시에 회의 있어서 그 첫 탐사 그 이제 사전에 좀 회의를 하자 그래가지고 1시에 회의를 할 예정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이번 그 무인잠수정 탐사 수석연구원을 맡고 있는 박승현이라고 합니다. 어느 정도 배 적응 기간이 끝났고 우리 연구 지역이 좀 가까우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어떻게 탐사를 할 건지 논의를 할 시점이 된 것 같아가지고 이렇게 전체적인 모임을 일단 주관하게 되었습니다. 무인잠수정을 하기 위해서는 세 팀이 같이 협력을 해야 되거든요. 일단은 연구원들이 기본적으로 어디를 해야 되는지 이런 정보를 드려야 되고 아라원에서 무인잠수정 내리고 올리러 하는 일들 그런 것들을 도와주셔야 되고 그리고
그 레드원 팀에서는 바닥에 도달했을 때 ROV를 이제 운영하는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세 팀이 굉장히 조화를 잘 이루지 않으면은 성공할 수가 없는 그런 탐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은 저로서는 감개무량한 게 2011년도 3월 달에 여기는 이 지역에서 이제 첫 열수 분출구 시그널을 발견했었거든요. 지금 보니까 무인잠수 탐사를 해보고 싶은 마음이 있었는데 수많은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사실 현실화되기 어려웠었습니다. 일단 한 우여곡절 끝에 국내에서 굉장히 그 기술력도 있고 강한 의지를 갖고 있는 레드원 테크놀로지를 같이 하게 돼가지고 현재까지 오게 된 것 같습니다. 현재 연구 지역은 여기 있고요. 저희가 이제 호주 남북 중앙이라는 굉장히 큰 시스템을 연구를 하고 있는데 그 중에서 딱 핵심에 위치하고 있는 KR 원 세그멘트라는 곳입니다. 여기가 이제 저희가 제일 처음에 탐사한 영역이고요. 우리가 이제 목적으로 하고 있는 열수 분출구가 처음 발견된 지역이 바로 이 지역입니다. 여기도 센터에 해당되겠죠. 현재 모든 게 순조롭게 된다면 4일 정도 후에는 아마 작업을 들어가게 될 것 같습니다. 이 지역에서 이제 양쪽으로 이제 보통 지구가 판으로 구성되어 있다고 저기 이제 판의 경계인데 판이 이쪽으로 양쪽으로 이동하면서 갈라지는 지역입니다. 근데 갈라지게 되면은 이제 그냥 갈라지고 끝나는 게 아니라 그 아래에 있는 그 모든 이제 지구의 구조가 지각과 멘틀이 있는데 윗부분이 갈라지니까 멘틀이 상승을 하게 되고 멘틀이 상승하면서 마그마가 녹아 나오게 되거든요. 그 마그마가 이제 일로 분출하면서 메우게 되는 겁니다. 그걸 이제부터 해양지각이 형성되는 과정이라 하는데 여기가 이제 해양지각이 형성되는 곳인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 지구를 보면은 대륙이 30%, 나머지 이제 바다가 70%를 덮고 있다고 하는데 바다에 있는 지각은 전부 여기서 만들어진 겁니다. 굉장히 지구의 모양을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곳이라고 볼 수가 있죠. 여기가 여러 작용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열수작용입니다. 열수작용. 마그마 뜨겁잖아요. 마그마에서 열을 공급받은 폐수가 끌어올라가지고 분출하게 되는 게 열수작용이거든요. 그 열수라는 건 이제 그냥 그 바닷물이 그대로 올라가면 이제 똑같은 해수일 텐데 지각을 한번 통과했기 때문에 거기서 많은 물질이 녹여 나오고 또 마그마에서 또 물질을 공급받고 이러기 때문에 그것들이 어떤 화합물들을 갖고 있거든요. 근데 그것들이 분출하면 해수 조작에 영향을 주기도 하고 어떤 이 아래에 있는 생물의 영양소가 되기도 합니다. 우리가 볼 수 있는 바다 표면의 그 생태계라든지 육상의 생태는 굉장히 다른, 우리 흔히 볼 수 있는 생물과 굉장히 다른 특성을 갖고 있고 그래서 어떤 생물이 더 발견될지 아직 모르는 상태입니다. 열수 분출구가 처음 발견한 게 1977년도였었기 때문에 불과 그렇게 오래되지 않았죠. 아직은 굉장히 미지의 영역이에요. 특히 여기 같은 것도 남극권에 있다 보니까 더 연구가 안 돼 있죠.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들은 이제 세계에서 아마 여기 계신 분들 정도만 접근하고 있는 지역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정말 그 희귀한 0.00001%도 안 되는 선택된 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뭐 저는 기본적인 설명을 말씀드리고 이제 ROV에 대해서 간단히 좀 사장님께서 설명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레드원 테크놀로지 문용선입니다. ROV 운영에 대해서 총괄 책임을 맡고 있고요. 꼭 성공해서 좋은 결과가 있기를 바랍니다. 지금 현재 어려운 부분은 진해수할 때 바다의 환경에서 A프레임과 윈치와 로봇이 잘 협력이 되면 그렇게 어렵지 않게 진해수가 됩니다. 근데 그냥 지금 현재로서는 내려갈 때 눈 감고 내려가야 되는 문제에 있어서 손을 끄고 또 혹시 높은 상태에서 내려가야 보니까 어디까지 내려가 있는지 그 저희들이 알 길이 좀 없어가지고 정확히 그때 당시에 수심을 평가하고 그 평가만큼 케이블을 풀어서 어느 정도 도착했겠다라고 생각하면 저희들이 이제 다시 시스템을 하고 통신 살려서 상황을 보고 이제 체크를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정말 죄송한데요. 왜 전원을 죽이고 들어가야 되는 거죠? 그 ROV 뭐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뭐 기본적으로 그 광 케이블 연결되기 때문에 그 윈치 시스템하고 이제 ROV랑 딱 맞는 상태에서 시작을 해야 되는데 알아온 광 케이블 시스템이 있고 ROV 광 케이블 시스템 두 개가 완벽하게 좀 맞지는 않아요. 여러 가지 테스트를 하다 보니까 무슨 이유인지 모르겠지만 내려갈 때는 이제 신호가 잘 안 들어와가지고 내릴 때는 그냥 내리고 당기기 시작할 때 신호가 이제 들어온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그 전략을 하기로 했습니다. 오늘 첫 회의 수고도 많으셨고요. 일단은 또 디테일하게 상의할 때 많아가지고 이제 직접 관련된 분들끼리 모여가지고 또 회의 자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저게 V군요, 저게. 아까 말했던. 그러니까 요거를 와이어에 달아가지고 저 뒤까지 보낸 다음에 내리겠다는 건데 이걸 다는 게 굉장히 쉽지가 않은 일이에요. 그 와이어가 어떤가? 이게 이게 와이어인가 이게? 네, 요거 이게 그 광 케이블. 나 아직 이해 못하는 게 왜 광 케이블인데 내려갈 때 못하고 내려간 다음에 그러니까 안 어쨌든 된다는 뭐 거예요? 현상이 이렇게 나타나니까 어쩔 수 없는 거죠. 그 내려갈 때 이게 그냥 노출된 상태로 이렇게 내려가는 거야 이게? 예. 이대로 내려가는 거죠. 예, 카메라고. 그럼 카메라가 여러 개 있어요. 여기. 아까 6대 있다고? 이게 로봇팔이고
이게 그 생물들 담는 그 아. 박스고 모든 시료들 다 담는 박스고 이 기계가 지금 그 오른손잡이에요. 왜냐면은 이 로봇팔이 굉장히 비싼데 네. 이 돈이 없어가지고 이건 하나만 사고 저건 좀 저렴한 걸로 사는 바람에 아, 팔에 지금 1.5개가 있는 거군요. 아, 스크류가 뒤쪽도 있고 양 옆쪽으로도 있고 막 그런 거군요 지금. 약간씩 움직일 수 있는 거죠. 위아래를 옆으로. 2-30m까지 움직일 수 있다고 하니까 얘를 이용해서 움직이는 거죠. 그러니까 스크류 돌아가는 방향으로 전진 후진을 할 거고. 우리 사진 하나 찍읍시다. 우리. 자, 그쪽이 같이. 네. 자. 네, 지금은 11월 26일 오전 10시 반이고요. 항해 5일 차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위치를 정확하면 동경 남교죠. 남이 54도 25분이고요. 동경 153도 10분이에요. 우리가 여기서 출발했어요. 출발해서 이렇게 와서 여기까지 왔고, 그다음에 여기 우리 말고 다른 팀이 예전에 넣어놨던 여기 측정 장치들이 있거든요. 이 측정 장치들이 쭉 있는데 여기로 와서 이걸 다 걷어서 갈 거예요. 우리가 목적지까지의 거리가 한 얼마가 남아 있다고 그 시속 12노트로 달리고 있어요. 그 남은 시간이 아직 목적지까지 계속 왔다 갔다 하는데 11월 26일 뭐 밤에 도착할 겁니다. 그래서 지금 대략 10시간 반 정도 남아 있는 것 같아요. 요만큼 가면 되는 거죠. 이렇게 오래 걸려요, 이렇게. 가도 줄지 않는 것이 항해 같아요. 그러니까 비행기가 얼마나 빠른지 알 수가 있는 거죠, 우리가. 그래서 아주 특별한 음식이 나왔네요. 명확한 티. 난 티가 한쪽이 없어. 티본 스테이크가 뭔지는 아시죠? 그래가지고 이름은 유명한데 먹어보지 못했지만 예. 이게 뭐 안심과 등심이 같이 있다는. 그 일종의 그 중국집으로 하면은 짬짜면 같은 거죠. 등심파와 안심파가 나눠져 있어가지고 짬짜 스테이크라고 해야 되겠네요. 짬짜 스테이크. 배는 동서양을 막론하고 음식이 다 잘 나와요. 그럴 수밖에 없는 게 항해는 힘들고 지루하고 이러니까 먹는 거라도 잘 먹어야 되니까. 회장님 그거 엄청 좋아하시는 것 같은데요? 최대한 안 갈아입으려고 해요. 빨래 한 번도 안 하고 돌아가려고. 아니 배 그 빨래 시스템 잘 돼 있는데 하셔도 될 것 같은데. 건조까지 되는데 건조까지. 속옷이 30개 챙겨주신 거예요? 내일은 내가 알아서 합니다. 흔들리는 건 어떻게 괜찮으세요? 흔들리는 거요? 네. 아 죽겠어요. 한번 약간은 연습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가볍게라도. 뭐 친숙한 교육이라 생각하고 한번 부위 한번 보고 뭐 그냥 위에 한번 만져보고. 네, 그러니까 그것도 크더라고요. 보니까 그것도 전혀 안 해본 거하고 안 해봤어도 그런 거 한번 보고 이렇게 만져라도 보면은 현장에 있는 것도 그렇죠. 그러면은 내일 하루는 보고 어쨌든 점심시간에는 다 일어나실 거 아닙니까? 네. 오후에 보고 제가 판단해 보고 박 박사님하고 실장님한테 연락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그러니까 보니까 되게 쉬운 일이 아니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 박 박사님 연구팀도 있어야 되고 여기 그 가판 하시는 분들도 있잖아요. 그다음에 ROV를 직접 작동하시는 저 팀들도. 그러니까 좁은 공간에서 이걸 안전하게 내렸다 들어와야 되잖아요. 그 많은 사람들이 다 원활하게 소통이 돼야 되는 거죠. 역할 분담이 정확하게 돼야 되고 어느 팀에서 몇 명이 거기서 일을 하게 될지 각 순간순간마다 언제 이 끈을 놔야 되고 어떻게 해야 될지들을 서로 최소한의 소통을 한 것 같아요. 저 ROV도 가까이 와서 깊은 바다에 처음 내려가는 거고 거기 뭐 2,000m, 4,000m 이렇게 내려가게 되는데 그러다 내가 쑥 내렸다 쑥 올라온다 했더니 그러니까 내려가는 데만 2시간 올라오는데 2시간 이렇게 걸리는 거예요. 또 바닥에서 또 오래 머물러야 돼요. 네, 또 그래서 4시간 또 있어야 되고 또 이동을 또 내린 다음에 배가 또 조금 몇십 미터씩 움직여야 되고 정밀하게 조정을 해야 되는구나. 그런데 이것을 아직 이 세 팀이 다 한 번에 해보진 적이 없잖아요, 지금요. 어저께 회의했을 때 좀 막연했던 것 같고 오늘 보니까 조금 더 구체적인 것 같고 보니까 한 번쯤 더 해서 어떻게 해야 될지를 고민해야 되는 점층하고 있는 회의인 것 같아요. (2025년 11월 26일) 목요일인가요 오늘은? 수요일 저녁 메뉴는 사시미입니다. 사시미.
연어가 있었어? 네, 연어 옆에 있었는데. 핵심을 놓치셨네요. 네. 잠깐만요. 저 이건 안 갖고 왔습니다. 죄송합니다. 연어 좀 풀게요. 연어를 생략하고 지나갔네. 왜 연어가 있는지 몰랐지? 제가 또 마구로빠에 잠시 탔던 적이 있어요. 그런 경험이 있었네. 그때 생참치를 정말 많이 먹었어요. 내가 참 옆에서 번데기 옆에 주름지 할 뻔했네. 옛날에 그 카테고리 탐사할 때 온누리호 타고 하는데 그때 피지에 입항을 했는데 그래서 거기 그 피지에 그 참치, 그 당시 지금 없어졌는데 그 참치업 조업하는 분이 계셔. 그 집에 갔다가 올 때 이제 그 참치배에서 이 마구로를 2마리를 주고 배에다가 그래가지고 뭐 별로 커 보이지도 않아가지고 뭐 일단 몇 끼 마구로가 나와가지고 질리도록 먹었었는데 더 많이 먹었겠네요. 정말 많이 먹었어요. 참치는 금방 상해가지고 원래 냉동시켜야 되는 거예요. 없지? 생 참치는 없어. 제가 마구로빠를 마구로배 탔었다는데. 배에서. 그렇지. 배불러. 내일까지 간헐적 단식 하시나요 이제? 일단 밤에 봐야지. 저는 뭐 욕정이 없어요, 대충. 오늘 우리 항해 6일차입니다. 항해 6일차고 조금 너무나 변화가 없잖아요, 바깥에. 계속 망망대해를 저 배 한 척, 섬 하나 안 보이는 곳을 계속 왔더니 약간 시간 감각을 많이 잃어버리는 것 같아요. 댓글에 남극 언제 가냐라고 많이 달리고 때가 되면 가겠죠. 기다립시오. 왜 나오고 계시고 4년 전에 바닷속에 파묻어 두었던 파무등에 떨어져 놓았던 그 해수 측정 장비를 해수에 가려고 그러는데요. 바닷속에 있어요. 4,000m 바닷속에 밑에 커다란 웨이트, 그러니까 기차 바퀴 같은데 다 달아놨거든요. 근데 그것을 전기 분할 쪽에서 묶어놓은 줄을 녹인대요. 녹이면 이게 쭉 떠오르겠죠. 떠오르면 이 바다 위에 떠올라요. 그 부위가 있어서. 근데 그걸 건져 올릴 겁니다. 오늘 그걸 12개를 해야 되는데 이미 2개는 했고, 세 번째 거를 올리는 장면을 보겠다고 이제 나와 있는 거죠. 처음에 찾는 거는 첫 번째 거는 뒤에 선교에서 봤었어요. 이렇게 어떻게 하는지. 근데 직접 건져 올리는 걸 보고 싶은데 쉽지가 않네요. 그러니까 바닷속에 있는 것들을 찾을 때는 전자적으로 찾아요. 신호를 받아서. 근데 떠오른 다음부터는 내가 눈으로 찾아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눈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노란 통, 하얀 통이 있는데 하얀 통이 진짜 측정 장비고 노란 통은 측정 장비에 붙어 있는 부위예요. 그러니까 그 공기통. 근데 공기통이 작으니까 크면 빨리 올라가겠죠. 작으니까 상당히 천천히 올라가겠죠. 그걸 보려고 저는 헬리콥터 갑판에 올라와 있습니다. 어떤 걸 근데 측정하는 거예요? 바닷물에 여러 가지 거기 보면 온도, 염분, 바닷물의 성질, 바닷물의 해류 이런 것들을 다 일일이 기록을 한다고 합니다. 우리 바다 깊은 곳에 이 남극 주변의 바다는 어떤 바다인지를 알기 위해서 기본적인 데이터를 모으는 거죠. 남극 주변에 대해서. 쟤는 새들이구나. 새가 3마리가 옹기종기 모여 앉아 있습니다. 올라와 있어요? 아직 안 올랐어요? 헬멧에 머리도 이름을 써놔야겠어. 누군지 알 수가 없네. 머리 쪽에 딱 이름 써놔야지. 저 뭐야? 이거 움직이고 있군요, 배가 지금. 네, 배가 돌고 있습니다. 배가 돌고 있다는 뜻은 뭐냐면 찾았다는 뜻이겠죠? 저 새가 그건 줄 알았네. 상당히 멀리 떨어졌네. 우리가 원래 딱 그 위치에 있었잖아요. 근데 그 4,000m 올라오는 동안에 바닷물의 흐름이 있으니까 딴 데로 떠내려가는 거예요. 저기. 네? 저기. 2개. 1시간 동안 기다렸어요, 저걸. 아유, 손시렵게. 노란색과 주황색이 같이 있어요. 그러니까 노란 것과 하얀 것 사이 이 줄로 연결되어 있거든요. 그 줄 사이에
고리를 걸어서 끄집어 올리는 거죠. 배가 이렇게 가는 거예요. 저는 가만히 있고 배가 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던지시는 거지 이제. 하하하하, 다 뒤집어 올렸습니다. 근데 저게 3개 올라서까지도 9개가 남았습니다. 오늘 내일 모레까지서 9개를 다 끄집어 올려야 되죠. 하나가 억대의 장비입니다. 저 데이터를 많은 사람들이 기다리고 있겠죠. 잘 정리해서 과학자들이 공유하게 될 겁니다. 들어가시죠. 추운데. ROV 예행 연습하러 나왔습니다. 아, 이제 바다 멋있네요. 그죠? 그러면은 ROV 우리가 런칭이나 우리가 디플로이 할 때는 실장님하고 저하고가 저는 우리 본선에 관련된 문제를 해결할 거고, 그 다음에 실장님께서는 ROV에 관련된 문제를 갖다가 저하고 서로 간에 이렇게 의견을 주고받으면서 아마 하게 될 거예요. 아까 확정된 거는 연구원 2분은 스토퍼를 이쪽에서 잡는 거, 그거는 연구원 2분이 해주시고, 그 다음에 부위를 탈취하고 다시 붙이고 하는 거는 우리 본선 성종을 하고 레더원 쪽에서 같이 붙어가 할 거예요. 제 방법은 그겁니다. 저 우리 ROV를 당길 건데, ROV를 당기는 방법은 저는 사람 손으로 당겼죠. 근데 이번에는 우리가 윈치를 이용해서 한번 당겨보려고 그래요. 그래가지고 천천히 지그시 당겨가지고 그만큼 오면은 부위를 달고, 그 다음에 윈치에 잡아놓은 스토퍼를 풀어버리면 되니까는. 그래서 제 생각은 지금 말씀을 다 드렸습니다. 자, 그렇게 진행하겠습니다. 또 기회 되면 또 모여가지고 내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럼 화이팅 한번 하시죠. 한번 해가지고. 자, 안전이 최고다. 최고다, 최고다, 최고다. 아, 구름 멋있네. 역시 해가 파래지니까, 하늘이 파래지니까 너무 멋져. 바닷새. 네, 바닷새. 근데 우리도 아직 이제 근무를 나눠야 되는데 드라이랩에서 근무 서는 사람이 있어야 되고, 그리고 우리 이 안에서 2명만 들어갈 수 있게 한다고 하니까 그것도 어떻게 할지를 봐야 돼요. 원래 이쪽에 날씨가 이렇게 좋아요? 이례적인 거죠. 지금 운이 제일 좋은 거예요. 작년에 실패했었어. 네. 그래. 그런 말 하면 날씨가 안 좋아. 미신이긴 하지만 그러니까 저도 일체 말 안 하고 있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지금 현재 일체 아무도 말 안 하고 있잖아요 지금. 원래 이쪽에 날씨가 이렇게 좋아요? 갑자기 눈이 오는데요. 아까 분명히 맑았잖아요. 이렇게 첫눈을 보네요. 아까 맑았었는데 이제 갑자기, 사실 바다 위가 넓기 때문에 이동하면은 흐림 지역에 들어가면 이렇게 될 수도 있고, 뭐 지금 아직 남극은 아니고 남극권에 가고 있는 중인데, 남극 하면 이제 뭐가 떠오르냐 하면 저는 개인적으로 제 체험은 급변하는 날씨거든요. 갑자기 날이 좋다가 막 흐려지고 그래가지고 이게 참 예측이 힘들어요. 이런 일들이 종종 있을 거예요. 날이 좋다 갑자기 흐려지고 막 눈 오고. 근데 그렇지만 우리 탐사할 기간에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제발. 원래 이쪽에 날씨가 이렇게 좋아요? 예. 네, 60도부터 되게 남극권이라고 하더라고요. 극지연구소 직원들은 60도부터 극지 출장비를 따로 받는다는 걸 봐가지고 약간 재미있는 걸 발견했는데, 그 남미 60도에는 걸쳐 있는 육지가 하나도 없다고 합니다. 남미 60도는 육지가 없는, 어떤 땅도 없는 바로 그런 것이고요. 그건 62도 20분 지역으로 가고 있어요. 62도 20분 지역에 무진이라고 하는 열수 분출공이 있기 때문입니다. 근데 오늘 보시다시피 노을도 심하고, 그래서 만약에 가고자 했던 위치와 다른 곳으로 가고 있잖아요. 남동에서 북서로 올라가기로 했다가 지금 밤대로 북서에서 남동으로 내려오고 있는데, 노을이 옆으로 치는 게 위험해서 저 삥 돌아서 가고 있습니다.
4벤지. 4벤지. 4벤지 썰. 12시. 12시. 잡아라. 작업은 헤딩 175도. 헤딩 75도. 헤딩 75도 가지겠습니다. 일단 바람하고 회류 방향으로 배를 돌릴 테니까 그쪽으로 작업을 하고 다 내려가면은 그때 배를 다시 돌려가지고 이동하는 겁니다. 예, 작업하는 걸로 결정하셨네요. 일단 이거는 내려가서 저 연구장하고 같이 의논을 해보셔야 될 겁니다. 밑에 상황. C 컨디션은 기본적으로는 일단은 기본적에 본래는 1.5m 이하여야 작업 가능한데 지금 한 2m 되니까 2m는 옵션이니까 일단 밑에 현장에서 확인하고 결정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예, 알겠습니다. 배는 그대로 도착했습니다. 도착해 그 2m랍니다. 하고는. ROV가 우리 물에 만약에 지금 진수를 하면은 예. 저 만약에 우리 시간이 최대한 얼마 정도 있다가 견딜 수 있나요? 시간요? 예. 시간은 상관없습니다. 얼마 언제든지 들어가 있으면은 예. 살아만 있으면은 예. 통신만 되면 얼마든지 한 2박 3일도 상관없습니다. 선장님은 일단은 이제 그 현장에서 이제 최종적으로 판단 내려고 하셨고 지금 2.2m거든. 2.2m요? 2.2m 좀 있으면 2m로 좀 떨어진대요. 예. 뭐 2.2m나 뭐 2m나 그거는 큰 차이는 없을 것 같은데 요런 거 그 이제 스웰 너울이 문제죠. 이렇게. 너울이 문제거든. 예. 방금 봤을 때 이게 다행스럽게 우리 배가 올라갈 때 같이 올라가 주면은 그 2m가 유지가 되는데 네. 우리 배는 묶고 내려가면서 이거 올라오면 3m가 됩니다. 너울의 주기를 보고 숨고리를 하고 지금 우선 나왔으니까는 작업에 관련된 한번 좀 다 한번 모여봐요. 저 앞으로 갑시다. 만약에 시작이 되면 주의할 점을 내가 몇 가지 말씀드릴게요. 여기 케이블이 바닥에 깔리게 되면은 그 케이블 위로 사람들 넘어다니면 안 됩니다. 이쪽에서 일로 가려면은 반대편에 있는 사람한테 부탁을 하든지 안 그러면 돌아서 이렇게 와야 됩니다. 저게 10톤까지 걸려요. 10톤. 10톤까지 잡을 수 있는데 그래도 빠질 수가 있으니까는 그게 빠지면 팀원은 그 상상하는 그대로 될 겁니다. 우리가 전에 연습했던 그거는 일단 지워버리고 지금은 아마 진행을 하다 보면 서로 알게 될 거예요. 뭐가 지금 필요한지 그런 식으로 진행을 해나갈 겁니다. 지금 분위기 보니까는 해야 될 것 같아요. 1.2m나 2m나 뭐 좋아지는 방향으로 가니까는 한번 해볼게요. 시작하는 걸로 한번 해봅시다. 파이팅 한번 하시죠. 컴파니 해가지고. 안전이 최고입니다 하면은 최고 박수 세 번입니다. 자, 안전이 최고입니다. 최고. 지금 바로 내려가나요? 예. 지금 바로 내립니다. 준비가 다 끝나면은 내립니다. 지금 무슨 작업하고 있는 여분의 카메라를 조명과 함께 양쪽에 붙이려고 그러는데 ROV에 영 마땅치가 않네요. ROV가 잘 되겠지만 혹시라도 그 교신이 잘 안 됐을 경우에도 계속 그 해저면 영상이 들어올 수 있도록 어쩌면 스페어로 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건 이제 실시간 보지 못하지만 올렸을 때 이걸 꺼내서 볼 수는 있는 거죠. 석션은 어디서 해요? 이걸 잡아가지고 이 호스로. 아, 저 호수가 있구나. 네. 청소기 비슷하게 잡아드는 거. 이 손으로 해가지고 청소기 같이. 그러면 저기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렇죠. 저 안에도 다 보관하는 거죠. 샘플 보관하고. 올라가서 봐야 되지 않나 이제? 올라가시죠. 올라가야 될 것 같은데 이제. 예, 진수 작업을 보기 위해서 2층 헬리콥터 데크로 올라왔습니다. 바로 런칭 작업 시작하겠습니다.
자, 런칭 작업 들어갑니다. 자, 연구장님이 이제 지휘해가지고 갑판부를 도킹을 딱 하는 거죠. 흔들리지 않도록. 빨간 들어온 도킹이 됐다는 뜻입니다. 이제 안전하게 결합됐다는 뜻이죠. 나가도 된다. 저런 사인을 보내고 있는. 빠르고 안전하게 이제 집어넣는 게 이제 다음. 이 윈치 와이어 아웃살아야 되기 때문에 이제 여기서 제로라는 세팅을 합니다. 왜 제로라고요? 여섯 와이어가 얼마큼 나가는지를 해야 되는데 여기가 제로다. 제로 세팅이다. 자, 입수합니다. 내려갑니다. 바다에 닿고 자, 안전하게 들어갑니다. 조금만 더 배요. 자, 브릿지 선박 전지 25m 0.5마트가 전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제 배 전진하라고 이야기했습니다. 15m 0.5마트 전지. 네? 15m만큼 0.5노트의 속도로 전진해달라고 지금. 그게 가능한가? 15m만 딱 배가 전진하는 게? 두 개의 엔진을 갖고 있는 강력한 배이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됐어. 작으면 떠다니는 하지는 못하는데 이 아라온의 장점은 정확하게 자기 포지션을 잡고 움직일 수 있다는 장점을 갖고 있죠. 아라온 보이네요. 네, 아라온의 지붕이 보이네요. 오, 이쪽으로 막 오는데. 네, 계속 해주세요. 스톱. 이볼도 선장님 전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대단 오토 텐션 기능을 끌 수 없어. 나중에 와이어만 내려가고 와이어 공해갖고 텐션 잡히겠구나. 이게 오토 텐션이 이게 저희가 따로 풀 수 있는 기능이 없어가지고요. 이거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내려오면 와이어 내려가나 그러대 뭐. 아마 나중에 좀 우리가 실리면 내려가긴 할 것 같은데. 델타 브릿지 산소 2나트입니다. 예. 이거 텐션이 잡히는 듯한 느낌 아닌가? 근데 저쪽도 우리가 팽팽해야 되잖아요. 저쪽 줄도. 근데 저기 지나서가 팽팽하지가 않는 것 같아요. 지금도 텐션 안 먹고 있는데요. 텐션이 안 붙어 있어. 이거 우리 배경 얼마예요? 배경 14m. 일단 30m까지 한번 풀어봅시다. 하하. 동해에서 잘 내려갔었는데 지금 뭔가. 그러니까 14m 풀었을 때까지도 아직 텐션이 안 잡혀가지고 그러니까 30m까지 풀어보겠다는 거거든요. 지금. 이점 풀렸으면 이제 텐션이 잡혀서 자기가 이제 스스로 내려가기를 바라고 있는 건데 전에 뭐 공기통이 있는 것도 아닌데. 그러게요. 동해선 잘 내려가던데 이상하게 유독 안 내려가네. 전혀 안 내려가고 있는 거거든요 지금. 뭔가 내려가려고. 전장님 10m 추가해가지고 한 40m 정도까지 더 냅시다. 네, 알겠습니다. 시간 좀. 그 아래에서 누가 쳐 올리는 것처럼 저 물새가 그 위에 앉겠네요. 내려가서 좀 보고 와야겠네.
이렇게 안 내려가는 거죠? 네. 텐션이 안 먹은 것 같이 보이죠? 텐션이 먹었다가 먹었다가. 좀 나오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아 이제 내려가나 봅니다. 내려가네요. 네. 좀 시작하네요. 이제 그 ROV하고 본선하고 거리를 유지하기 위해서 V다는 작업을 들어갑니다. 연구장님이 경험이 많으셔가지고 가장 안전한 방법으로 하시는 것 같아요. V다는 작업이 굉장히 고난이도인데 벌레가 기어가는 것 같은 모양으로 들어가겠다. V들 연결한 게. 그러니까 부위가 떠 있는 거는 어쨌든 부위는 안 가라앉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떠 있는 거죠, 쟤는. 부위는 떠 있는데 그럼 그 안에 부위 사이로 선들은 쭉 밑으로 내려가고 있는 건가 계속? 그렇죠. 그렇죠. V를 달아야지 그 ROV하고 거리를 유지할 수 있어가지고 한 번 끝났고 두 번째 까고 있습니다. 점점 속도가 빨라지니까 이제는. 아까 구경하시던 분들은 다 어디 갔어? 추워가지고 다 들어가셨죠. 예, 구경하시던 분들 지금 나왔어야지. 아까 준비한 것만 봅시다가 아닌 걸 못 보시고 들어가셨네. 착착 잘 들어가는데 이제. 한 번 더 하면 더 잘하겠는데. 그렇죠. 다음 프로 할 때. 어려운 작업을 끝냈네요. 일단은. ROV만 잘 작동하면. 진수는 했고 ROV에게 달렸네. 자, 브릿지 정선 부탁드리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브릿지 가서 위치 잡는 걸 상의해야겠는데요. 이게 문제네요, 그렇죠? 네. 시작점이야 뭐 처음 같을 수는 없지만 어쨌든 방향은 그 트랙 위로 쭉 가야 되는 그렇죠. 거죠. 예. 가장 어려운 것 중에 하나를 일단 끝냈네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많이 벗어나서 다시 이 라인을 타야 되거든요. 그 어느 정도 내린 깊이에서 이거 이동해야 될지 그거를. 일단 500에서 일로 가고 다 내리고 여기서 좀 하다가 이렇게 가는 그게 맞지 않을까요? 어떤 식으로? 그러니까 500을 내린 다음에 예, 여기까지 이동하고 이동해서 그 다음에 이제 계속 다 내리고 그 지점 탐사하고 그 다음에 또 각성을 가면서 이렇게 그렇게 하시죠. 그 ROV가 내려간 곳이 하다가 시간이 오래 걸렸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워낙에 하려고 했던 곳이 아니에요. 거기서 몇 킬로가 좀 벗어나 있어. 그러니까 다시 그 위치까지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다 내려서 갈까, 먼저 옮긴 다음에 내릴까를 이야기하고 있다가 지금은 먼저 그곳을 가서 내리기로 한 것 같습니다. 지금 저희가 어떤 상황인지 한번 마지막으로 말씀해 주실 수 있어요? 현재 그 ROV를 이제 무사히 진수를 시키고 나서 ROV를 바닷가에 내리고 있습니다. 근데 분당 10분의 속도로 내리기 때문에 수심이 한 1950 되는데 거의 한 3시간 걸리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내리는 걸 기다리는 중입니다. 500m 내리면 한번 ROV를 켜가지고 통신을 보기 때문에 그때 한번 가서 점검하는 걸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 500m에 한번 확인한 다음에 다 들어서 잠자고 있다가 500m, 1000m 들어올 때 다시 나오면 1000m에서 또 한 번 되겠네. 더. 근데 또 500을 또 내려가는 거니까 뭐 금방 50분이면 되는 거니까. 아까 우리 10분 동안에도 코골고 잤는데 50분이면 충분히. 피곤할 때는 10분의 잠도 정말 좋은 것 같아요. 뭐 확인하러 가시는 길인데 네, 지금 500m 수심에서 바로 전원을 넣고 테스트를 해보기로 했기 때문에 그 영상이 잘 들어오는지 확인하러 가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선생님 지금 예비 스위치까지 다 올라가 있는데 바로 저는 인가해도 되겠습니다. 인가하시고 진행하시죠. 네 알겠습니다. 저는 인가하겠습니다. 전화는 네 ROV 저는 인가했습니다.
첫 영상이 들어올 수도 있는. 2분 걸린다 그러지 않았었나요? 2분은 아직 안 지난 것 같아요. 위치에 계십니까? 예, 맞아요. 네, 혹시 위치 케이스 한 10m 정도 페이킹 해주실 수 있나요? 10m 정도 높을까요? 아니요, 당겨주십니다. 10m 정도 찍어가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올리는 건 힙업, 내리는 건 페이아웃 이렇게 하면 되는 거죠. 그래 알아듣기 쉬운 거죠. 네. 예, 10m 이용하겠습니다. 수도봉 탑이 어떻게 돼요? 네, 혹시 수정 할 때까지 당겨주실 수 있을까요? 예, 현재 10m 해보겠고 계속 감을까요? 네, 계속 천천히 감아주십시오. 네, 속도 10으로 천천히 감겠습니다. 네, 현재 20m 이고 들어왔어. 들어왔네요. 네, 들어왔습니다. 네, 멈춰주십시오. 한개 살았어. 3개가 다 들어와야 되나요? 두 개만 들어. 자, 카메라. 카메라 신문이야. 지금 몇 미터 나옵니까? 477. 보입니다. 이거 도어등인가? 아주 잘 보입니다. 부유물이 생각보다 많네요. 그 마린 스노우라고 해가지고 왜 떨어지는 것들이거든요. 너무 빨리 내려가. 잘 보이네요. 쟤네들 무슨 유영하는 것이 보이네요. 꼭 단순한 마린 스노우라기보다는 막 유영하고 있어요 지금 어떤 생물체들이. 생물체? 네. 뭐그 저렇게 움직인다는 거는 뭔가 생물이라는 뜻이죠. 움직이네. 그럼 일단 저희 나가겠습니다. 그러면 예. 아이고, 일단 1차 테스트 통과. 아이고. 영상 잘 들어왔고 보니까 의외로 400m 정도 되는데 유형 생물들이 많네요 아주. 위험한 생물. 유형 생물, 유형. ROV하고 RO1하고 통신이 완전히 원활하지 않았었는데 몇 번 테스트 통해서 이제 알게 된 사실이 풀 때는 이제 통신이 잘 안 되다가 감기 시작하면 된다는 걸 확인했거든요. 근데 한 40m, 이번에도 이제 500m를 내린 다음에 40m를 감으니까 통신이 시작돼가지고 영상이 잘 들어오고 있습니다. 지금 500m 테스트를 끝냈으니까 1000m까지 내려서 다시 한번 똑같은 테스트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바텀까지 내리는 거죠. 어쨌든 이런 걸 먹어줘야죠. 박수 한번 쳐줄 수 있을까요? 한번 크게 한번 쳐줄 수 있을까요? 셋. 지금 어떤 선택인지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지금은 12월 1일 새벽 0시 20분 1000m를 들어왔습니다. ROV를 내리면서 500m에서 한번 1000m에서 한번 전원을 넣고 카메라 테스트를 해보게 되는데 지금 1000m에 도달해서 테스트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네, 조금씩 감아주십시오. 다 들어왔어요. 다 들어왔답니다. 네, 멈춰주십시오. 3개 다 들어왔나요? 더 들어왔네. 자, 1개, 2개, 3개가 지금 뭐예요? 지금? 제가 강선이 지금 3중화가 되어 있는데 예. 그 선 중에 몇 개의 선이 살았냐? 그 3개 다 살았다. 하나만 살아도 되는데 3개가 하나만 다. 살아도 상관없는데 많이 살아있으면 이제 예비가 잘 됐다 이런 느낌이죠. 영상 이렇게 띄울 수 있으시겠네요. 진짜 처음 보는 어떤 유형 생물이 있을까요? 유혹 많이 하지 않아요. 일단 기본적으로 위에서 떨어지는 게 많을 줄 알았는데 움직이는 자기 에너지를 가지고 움직이는 것 같아 보이죠, 저거는. 발광하는 것도 있어요. 네, 발광하는 게 있어요. 과장님, 왜 심해 생물은 발광하게 진화를 했을까요? 글쎄요. 그러니까 누군가에게 서로 간에 신호를 보내야 되니까 짝짓기도 해야 되고 그런 필요에서 많이 하지 않았을까요? 적에게 날 보이기는 게 아니라 자기 동료들에게 자기를 보이기 위해서겠죠.
1000m도 성공. 그럼 이제 2000까지 회의하고 결정할 것 같아요. 요즘 마음이 좀 많이 긴장이 풀어졌으면 여기서 그냥 그대로 내려갈 수도 있고. 지금 12월 1일이고요. 새벽 2시 반쯤 됐는데 드디어 2000m까지 거의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날이 환하게 밝았네. 전원 넣고 이상이 그 목표 위치 도달했습니다. 전원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로브이는 계속 내려오고 아로브이 전원 응답했습니다. 네, 40m 감아주시죠. 네, 다시 내리고. 네, 40m 이동인데 더 땡길까요? 네, 10m만 더 땡겨주시죠. 네. 전원은 지금 잘 들어오는가요? 네, 전원은 지금. 그럼 이걸 조금 더 강화보다가 안 되면은 그 윈치에다 바로 연결해 주세요. 네, 10m 이동했습니다. 전화 없어요. 네, 10m만 더 땡겨주시죠. 10m 더 세워보겠습니다. 그 윈치 5 정도로 맞춰서 40m만 더 당겨볼 수 있을까요? 40m 이거 40m가 40m 힙업 안 했죠 아직? 했나요? 아니 안 했어. 아직 안 했으니까 기다려 보시죠. 80m까지 기다려 보시죠. 이거 40m 이어보겠습니다. 네, 배정해 주십시오. 대기. 전원 끄라고요. 저는 껐다가 켜가지고 다시 전원 올리겠습니다. 저 올리고 살릴 때까지 저기 튕겨고. 네, 내정님입니다. 비행기 멈춰달라 할 때까지 계속 천천히 당겨주십시오. 네, 천천히 이동하겠습니다. 관장님 지금 어떤 상황인지 한번 설명해 주시죠. 너무나 어려운 얘기죠. 내가 하기에는. 우리가 바닥까지 다 최대한 내려간 거잖아요. 내려갔는데 그 다음부터 그러니까 신호가 오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내려보내는 게 뭐예요? 거기서 영상을 보기 위해서잖아요. 영상뿐만 아니라 다양한 신호들이 와야 되는데 그 신호들이 오지 않고 있는 거예요. 왜 안 오고 있는지는 아직 우리는 모르고 있는 거죠. 강의 문제일 것 같아요. 성 필요 없어요. 피자집 어디서 먹어보는 거 1270이지. 세개 다 꺼진 거 같은데. 코앞에 두고 지금 선생님 그래서 어제 이후로 어떻게 하기로 한 건가요? 어저께 뭐 2000m 통신을 시도했는데 통신이 안 돼가지고 뭐 다른 몇 가지 방법을 시도해 보다가 연결 방식을 바꿔 다시 시도했는데 또 안 돼가지고 1000m를 올린 다음에 다시 한번 시도를 했는데 안 돼가지고 일단은 올려가지고 점검하고 일단은 뭐 이 지역에서 그 무인 잠수함 탐사는 일단은 포기해야 될 것 같아요. 포기해야 될 것 같고 지금 계속 다른 탐사 일정들이 있으니까 그걸 계속 수행하면서
두 번째 그 ROV 그 정점이 또 있거든요. 거기서 다시 한번 시도해보는 걸로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 탐사 두 번째 목적 중에 하나인 확장 균열대, 거기 지형 조사하고 자력 탐사, 그리고 거기 또 그 무인 잠수함 탐사 계획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들을 수차적으로 진행할 예정입니다. 멀티빔이 주고 자력계 이용을 하고 돌려서 ROV가 어떤 문제 때문에 되는지 를 점검하고 나서 결정해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위에서 보기에는 케이블이 좀 꺾인 것 같아요. 그게 원인이 아닌가 생각하고 있어요. 장비 자체는 문제가 없는데 올리거나 확인해 봐야겠죠. 이게 그 진수도 그렇고 횟수도 그렇고 이제 그 어떻게 하는지 이제 방법을 익혀가지고 일단 그것도 수학이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이게 제일 걱정되는 부분이고 한데 그래도 하나는 더 한 거고 일단 그래도 이번에 ROV 내려가지고 1000m에서도 영상을 획득을 했고 실시간은 아니지만 카메라를 달아놨기 때문에 또 열어보면 또 뭐가 들어있을지 모르니까 일단 그걸 또 열어보면 또 새로운 게 보일지 모르겠어요. 아쉽게 이제 그 우리 ROV가 2000m 바닥엔 닿지 못했지만 그래도 한 1900까지 내렸었고 실시간은 아니지만 카메라를 더 부탁을 했거든요. 그거를 꺼내서 돌려봤더니 재밌는 영상이 찍혀 있는데 화살벌레가 찍혔더라고요. 화살벌레. 신기해가지고 관장님하고 좀 같이 좀 논의를 해보고자 합니다. 오, 아래서 위로부가 지나갔어. 바로 앞에 크게 지나가네. 예. 다시 볼까요, 거기? 거기 쫙 세워봐요, 이렇게. 스톱. 예. 저 그게 얼마나 더 봐야 되나, 그게? 그 프레임의 그 두께로 추정을 해보면 저게 카메라랑 그 두 개가 딱 원통 두 개 넓이가 좀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원통 두 배 되면 10cm, 15cm? 15cm. 저 뒤에 쪽에 있으니까 20cm. 그러니까 이게 이 수심은 한 뭐 500m, 300m, 그 350m 그 사이거든요. 그러니까 2017년도에 이제 그 이 비슷한 지역 심해에다가 카메라를 내렸던 그 촬영을 한 적이 있었거든요. 그때 2000m 심해에서도 제가 그 찍혔었거든요. 그러니까 한 350m에도 살고 2000m 살고 굉장히 그 위아래로 높은 범위를 우리가 움직인다는 거고요. 그리고 또 금년 초에 그 여기서 한 600km 떨어진 곳에 저희가 또 열수 사이트를 발견했는데 거기서도 저 화살벌레가 채취가 됐거든요. 서식지도 최소한 600km대를 커버하는 거고 그 수층의 그 범위도 2000m에서부터 저 데이터만 갖고 있을 때 350m까지 되는 거니까 위아래로도 멀리 유영을 하고 서식 범위가 넓고 하여튼 그건 새로운 발견이 났습니다. 일단 화살벌레라는 게 보통 현생 사는 것들은 아주 작잖아요. 네. 1cm 뭐 이렇게 되는 거 가지고 그 연구도 어려운 건데 과거 이제 캠브리아 초기에 초기 육식 생물로서 그 화살벌레를 주목하고 있거든요. 근데 그 이후로 쟤네들이 이제 진화해서 이상 작은 사이즈의 작은 쪽으로 진화해가지고 이제 큰 건 없다고 생각했는데 지금 계속 그 남극권 바다에서 발견이 되고 있습니다. 근데 처음 거만 가지고 심해에만 산다고 생각했었는데 요번에 본 영상에서는 보니까 뭐 350m 발견됐으니까 작은 화살벌레도 있고 큰 것도 있고 아주 굉장히 새로운 발견인 것 같습니다. 그 거대 화살벌레가 깊은 곳에서 표층까지. 그러니까 350m면 사실 표층은 아니지만 조금 지나면 한 200m 여기 이 근처에 뭐 대륙붕도 있나요? 200m 이하에? 여기는 전혀 없을 없죠. 거잖아요. 완전 망망되어 있죠. 그러니까 아예 낮은 바다는 아예 없는 곳이잖아요, 여기는요. 화살벌레가 저렇게 클 수도 있군요. 저 커다란 거 어떻게 딱 썩쳐날 수 있으면. 예. 이미 있어요, 저 샘플. 이건 아니지만 600km 떨어지는 저걸 10cm짜리. 예, 10cm 있습니다.
지금 1시 50분에 도착하게 돼 있으니까 이제 2분 남았네. 2분. 처음에 내렸을 때는 내리고 났더니 원래 경로에서 3km나 벗어나 있었고 오다 보니까 좀 놓친 구역도 있었어요. 뭐 어차피 잘 안 된 부분도 있었지만 한 번 했더니 나 그걸 다 감안을 해서 하는 거죠. 아로온 선상에서 이렇게 아로비 하는 것 자체가 처음이기 때문에 모든 게 다 새로우니까 어떻게 이제 한 번 하는 게 경험이 돼가지고 성공 실패를 떠나서 그런 시도하고 하는 것 자체가 경험치로 내가 언젠가는 성공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한 번에 되면 과학이 아니죠. 그렇죠. 예. 진짜로 뭐 뒤로도 못 가고 앞으로 못 가고 한 번밖에 안 됩니다, 기회가. 그래도 마음속에 믿고 계시는 분한테 좀 잘 되려고 좀 부탁해 좀 기도하세요. 잘해 보입시다. 길게 이야기하는 것보다 짧게 하는 게 더 가슴에 왔습니다. 자, 아라온 무죄 좋아. 좋아, 좋아, 좋아. 뭐 저번보다 훨씬 안 추워요. 파도도 저 때보다 낮고. 남극에 가까워졌는데 오히려 덜 춥네요. 네. 12월 5일 오후 2시 33분쯤 됐습니다. 드디어 ROV를 내립니다. 지금 어떤 상황인지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모릅니다. 박사님 어떤 상황인지 말씀해 주실 수 네. 있을까요? 글쎄요. 뭐 준비 단계 이렇게 준비하고 있던 거죠, 뭐. 저게 강 케이블이라는 거잖아요. 강 케이블은 실제로 어떤 건가요? 정보를 주고받는 거죠. 그래서 전력도 공급하고, 그래서 영상 신호도 받고, 뭔가 저 컨트롤하는 정 신호도 보내고. 네, 그냥 끌어당기는 케이블 안에 그 광 케이블이 들어있는 거죠, 지금 추가로. 전력 케이블도 들어있고, 강 케이블도 들어있고. 그러니까 이게 그 무인 잠수정이니까, 그 영어로는 리모틀리 오퍼레이티드인데, 리모틀리 오퍼레이트하는 그 연결선이 이 광 케이블인 거죠. 간다. 내리는 시간이 엄청 단축됐죠. 한번 해봤으니까. 한번 해봤다는 게 정말 대단한 거예요. 그 가파냐의 말씀에 따르면 근거 있는 자신감이 생겼다. 얘기했더라고요. 내려간다. 우. 일단 물에 담그는 게 중요하더라고요. 이제 1.5노트로 배를 전진시킨다고 하시니까. 그 다르려고 준비하는 장치 있잖아요. 저기 빨간색. 저건 뭐죠? 트랜스펀더라 해가지고 이제 그 ROV하고 이거 거리를 측정하는. ROV와 본선과의 거리. ROV 위치를 파악하고 있어야 돼요. 저번에 하나만 달았었는데 이제 안전을 위해서 두 개를 단다고 하셔가지고 하나를 추가로 단다는 거예요. 그럼 저걸 안 달았었죠, 저번. ROV만 달린 거로 썼었죠. 3시 20분. 그러니까 한 시간쯤 걸린 것 같아요. 반으로 주는 거네요. 이제 정선을 하는 거죠, 배가. 그렇지, 슬슬 움직이면서 그 R2, 그러니까 첫 번째 정점을 이동하고 거기서부터 그 두 번째 정점을 향해서 슬 끌고 가는 거겠죠. 지금 문제는? 예? 지금 문제가 뭐예요? 뭐 그냥 기다리는 문제 없어요? 예, 기다리는 거예요? 맞춰서 내려가죠. 예. 바다 수심에 맞춰서. 저 오줌 넣고 와도 되는 거죠? 예. 현재 목적 그 전략은 여기서 이제 방 직경 80m잖아요. 80m 한 다음에 다시 그 통신 끊고 전원 끊고 80m 이동해서 또 직경 80을 이렇게 진행하기로 했어요. 저희가 찾는 거는 열수 분출 공을 찾는 게 목표입니다. 목표는 아니고 보이면 좋은 건데 그걸 이 방식 찾을 수는 없어요. 그냥 바다 한번 보는 거죠, 지금으로서는. 그러니까 책에 나오는 열수 분출공은 그 정말로 운 좋은 사람이 그걸 본 거지. 하기 위해서는 훨씬 더 많은 그 장비와 지금 우리가 하는 이 정도가 그러니까 보이면 진짜 유행으로 보이는 거고 이거는 그걸 찾는 방식은 아니에요. 보여야 된다고 하는 건 아니거든요. 바닥을 보는 게 목적인 거고. 그렇죠. 예. 거기에 열수 분출구가 있다는 건 그냥 분명히 아는 거고. 여기서 많은 열수 그 광석들이 이미 채취가 됐기 때문에 100% 있어요. 100% 있는데 그걸 이제 우리가 직접 보진 못했기 때문에 어떻게든 한번 보려고. 그래서 공에서 뭔가 까맣게 나오면 정말로 멋진 일인 거고. 바닥을 잘 봐서 체계적으로 관찰만 해도 박수칠 문제죠. 예. 심해 열수 분출 공은 정확하게 어떤 건가요? 거기로 열수들이 분출하는 어떤 굴뚝, 막 열수가 있는데 걔가 균질하게 뿜어져 나온 게 아니라
그러니까 구멍을 통해서 뽑아서 나오는 거죠. 그 열수분출 공이라는 거고 그 공 주변에는 그 물이 이제 뜨거운 물에 이제 막 그 광물들이 녹아 있는데 바로 식으니까 식어가지고 이게 촥 침전하니까 굴뚝 모양의 형식을 만들어내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것도 침리라고 그러거든요. 침리가 이제 영어로 굴뚝이라는 뜻이니까 그 열수가 뿜어져 나온 굴뚝. 공은 그 구멍이고. 구. 예. 그러니까 그 침리가 없이 그냥 보이는 공도 있어요. 그러니까 분출공은 일반적인 개념이고 침리는 주변에 광석들이 침전돼가 굴뚝 모양이 된 걸 침리라고 하는 거죠. 전원 넣고 기다렸다가 이제 네트워크 넣어서 통신되는지 확인하겠죠. 좋아. 네, 다 들었어. 네트워크 다 들어. 이제 검색한 거. 통신 된다. 이용하는 것들이 보이긴 하네. 이사님 아니면 통신하시겠고 지금 바다 항에서 내려갑니다. 바닥볼 박수를 하나로 쳐야겠네. 와, 이랬네. 20m 남았습니다. 그렇게 많이 남았어요? 뭘 보시는 거예요, 요새? 저 알테메타 뎁스라고 써요. 여기 제일 아래? 아, 그 위에. 알테메타가 써있는 걸 봐요. 10m. 야, 눈도 좋아. 거기서 저게 보인단 말이야, 안 봤어? 10m 전 카운트다운 들어갑니다. 4m. 오. 오. 와. 초점. 이야. 오. 그 레이저 같은데 저거? 아, 네, 저거. 일로 오십시오. 바닥 맞아요 지금? 지금 올라가. 지금 올라오고 있어요. 더 멀어졌나요, 다시? 왜 이렇게 많이 멀어졌어요, 근데? 조류 때문에 뜨는 걸까? 조류가 아로비를 이렇게 밀어내니까 밀어내면 뜨는가? 연구장님, 네. 앉으십시오. 지금 연구장님의 배가 너무나 크게 강조돼서 카메라에 잡히고 있습니다. 지금은 조금씩 내려가고 있는 겁니까? 네, 지금 37m, 36m. 네, 한 20m 내려갔네요, 그 사이에. 24m. 19. 10m. 6m. 조금씩 보이네요. 저거 멸치 강석 같은데? 올라온다. 바닥이다. 네, 바닥에. 광물들. 저기 무슨 식물 같은 것도 있잖아요, 지금. 해초 같은 것들도 있고. 저기 초록색. 무슨 뭐지? 녹색 식물 같은 것들이 네. 있고 전혀 생각지 못했던 것들이 저절로 가는 거 예, 그러니까 근데 그걸 몇 번 해봐야지 이제 그 패턴을 알아서 조정이 되는데 아직 그러니까 내려갈 때 최대한 살살 그 반동 없이. 좀 아직 예상치 못했던 게 보이네. 네. 그건 녹색 식물이 녹색 식물인지 뭔지 모르겠지만 녹색이. 어제 동물은 아니고. 아니, 조금 전에 그 혹시 우리 경상도말로 담치같이 안 보이대요? 뭐라고 부르셨습니다. 아무도 본 적이 없기 때문에 처음 보고 하는 사람이 이걸 본 사람은 다 여기 다 최초 목격자. 해파리. 이거 뭐죠 이거? 해파리. 컨트롤이 안 되네. 선생님 엄청 궁금하실 텐데. 처음 바닥에 내려간 그날이 이정모 생일입니다. 잘 기억하십시오. 그러네요. 진짜인데. 12월 5일. 예. 남극에서 가장 큰 생일 선물이. 이거 기가 막히다. 저 친구는 계속 그 자리에 그대로 있네요. 네, 그래서 거의 좀 고착 고착 생물. 고착 생물 같아요. 뭔지 모르겠지만.
자, 무슨 싱싱한 초록 식물 같은 게 있다는 게 좀 놀랐네요. 예상하지도 못했던. 그럴 리는 없지만. 그러니까 저게 식물일 리는 없는데. 그러니까 제로죠. 네. 있을 수 없죠. 와우. 이런 거 저거 무슨 진짜 무슨 배추 식물 같은 게 있어가지고 이게 뭔지 모르겠어. 쟤는 참 많이 등장하네요. 네. 나 잡아가셔 하고 있는. 좀 잡아가죠. 빛 좀 보여줘 이러고 있는. 어차피 지금 60m가 올라가고 뭐지? 뭐야? 오! 이거 좋네. 아로브의 위치가 지금 저희 사면 있잖아요. 조그만 봉우리의 그 뒤편에 이렇게 걸쳐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열수는 저희가 던질 대로 가려면 좀 넘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브릿지에 가서 앞으로 전진을 좀 많이 시켜줘요. 그 방향으로 일단은 그러면 전진해야 되니까 일단 봤으니까 이제 저는 내리고 다 준비 시작하고서 상당히 많이 이동을 합시다. 지금 시간은 12월 5일 밤 11시입니다. 사장님 지금 어떤 상황인지 설명해 주실 수 있어요? 비밀스러운 상황입니다. 우리가 한 포인트에 가가지고 제대로 쭉 내려가서 열수 분출대가 있는 곳에서 쭉 바닥을 봤고요. 또 다양한 광물, 생물들을 봤죠. 우리가 거기까지 갔다는 것에 대해서는 정말로 어마어마한 사건이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이날이 무슨 날이에요? 이정모 탄생 62년 기념일이잖아요. 야, 이정모 생일을 기념해서 이런 어마어마한 일이 일어났다는 것에 대해서 정말 아라온호와 극지연구소와 레드원에 정말로 감사드립니다. 그러고 저희가 왜 지금 이동을 한 건가요? 다른 위치에 또 가보는 거죠. 그래서 한 곳을 쭉 훑어보면 당연히 이상적이겠지만 우리가 내려가서 보는 건 아니잖아요. 내려가서 자꾸 올라갔다가 안정적으로 올라가서 딴 데 가서 다시 내려놓고 가는 거죠. 금년 초에 여기서 탐사를 했는데 드레지를 해서 올려보니까 굉장히 많은 광석 광물이 들어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는 굉장히 경제적 가치가 있는 광물들이어가지고 여기는 이제 그런 생각을 열수문출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다시 여기를 잠수정을 갖고 오게 된 거죠. 그러니까 드레지라는 게 이런 철망을 가지고 바닥을 쭉 긁어 올라온 거죠. 다시 한 번 긁어서 올라왔다는 건 굉장히 많다는 뜻이거든요. 확률이 굉장히 낮은 건데 올라온 거니까 여기는 그런 광물들의 밭이라고 봐야 되는 거죠. 거기다 또 지형 분석이나 우리 여러 가지 증거를 가지고 온 거잖아요. 그렇죠. 저는 그 역사적인 현장 속에 우리 보다 팬들도 마찬가지예요. 그 역사적인 현장 속에 가장 처음에 와 있는 거예요. 그 어떤 KBS, MBC도 못 해본 일을 우리가 지금 같이 보고 있습니다. 뭐 대본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냥 그래서 현장으로 날 것으로 경험하고 있는 거죠. 정말 진행되는 대로. 60m. 저기에 사는 생명체들은 저 구조들 마찬가지고 그냥 난생 처음 이방인이 들어온 거지. 그렇죠. 나름 험난한 것도 있었겠으나 완전 새로운 게 들어온 거죠. 이 어려운 환경에 잘 적응하고 있는데 여기 좀 쉬운 환경은 아니잖아요. 저희 적응했다는 건 대단한 생물들이긴 한데. 9m. 곧 보이겠네. 보이네요. 바닥에 나타났어. 또 다른 풍경, 또 다른 풍경. 이건 안반 같네. 여기가 깊이가 얼마죠? 지금 1340이라고. 1340. 이게 뭐 빨간 고정돼 있네요. 네, 그것도 그냥 안반인 것 같아요. 움직이는데? 석션. 자, 앞으로 잡아 빼서 그렇지. 저기 생물 있는 것 같은데 저 응원해가지고 쭉 가시. 잘하시는데 아주. 네. 거리를 맞추기가 쉽지 않을 것 같은데. 그렇게 잘하시네요. 처음 하시네요. 잘하고 계십니다. 뭐 석션. 들어왔다. 뭔가 들어왔어. 아니 이렇게 좀. 뭔가 들어왔어. 모래 같은 게 쫙 들어온 것 같은데 돌도 들어오고.
들어왔다. 아깝다. 하얀 거 저런 건 퇴장물일 거야. 근데 빨간 거는 계속 잘 보이네. 새우네, 새우다, 새우. 새우네. 새우, 야, 이쁘다. 참 새우가 활동력이 약한 새우네요. 식 자는 건지 쉬는 건지. 뭐야? 저것도 새우야, 새우. 새우 같은 새우가 지금 똑바로 쓴 오징어인가? 아니 뭐 모르는데 뭔지 저거. 오징어 같은데? 저건 제대로 개죠 이거. 가까이 보이니까 이게. 우와. 아로브의 위치 때문에 왔는데요. 네. 아로브의 위치가 저희가 계획한 직선 대비 서쪽으로 이렇게 밀려나 있어서 얼마나 된 거예요, 거리가? 거리는 이게 몇십 미터 정도. 몇십 미터. 아마 여기서 움직이기 어려우면 다음 포인트로 이동을 해서 그때는 조금 그걸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원래 경로 예상한 경로보다 좀 서쪽으로 70m 정도 떨어져 있어서 배로 그 경로 안으로 들어가려고 합니다. 70m 이거 맞추기가 어려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배도 정확하게 뭐 이걸 딱 배에 붙어 있는 것도 아니고 아로베이가 이렇게 쭉 떨어져 있는 걸 딱 그 자리에 갖다 놓는 게 배가 그 자리에 간다고 되는 게 아닌 거잖아요. 큰 기술이죠 그것도. 일단은 좀 더 그 드레지를 했던 사이트로 이동해가지고 현재 다시 내리고 있습니다. 이제 여기서 다시 한번 끌게 되면은 좀 더 그 침이라든지 이런 걸 볼 가능성이 높아질 것 같아가지고 다시 접근 중입니다. 뭐가 올라오는 것 같았지만 사실은 바닥이 보이는 거였습니다. 멀리서 볼 때는 정말 뭐가 솟아오는 것처럼 보였네. 제일 좋은 건 결국에 축을 딱 잡아서 이걸 밑에 바닥에 쭉 훑고 지나가는 거예요. 이게 뭐가 있는 안에구나. 파이프네. 네, 뒷반사. 저 침리 같은데 이거? 저기 왼쪽 위에. 네. 한번 저 매니플레이터 잡아보죠 저거. 저거 한번 잡아보시죠 저거. 요 앞에 거. 저 앞에 있는 거 아니까 저거? 아까 우리 6m 올라갔다 내려온 거구나, 그 보고서. 지금 시간은 12월 6일 새벽 1시 반입니다. 우리에겐 아직 최소한 3시간 정도의 더 관찰 시간이 남아 있습니다. 옆에 앉아 계신 분은요, 생물학을 공부하시는 김복은 선생님이십니다. 여기가 다 지질학 연구팀인데 처음으로 생물학자가 참여를 하셨죠. 왜냐하면 열수 분출구대에 살고 있는 다양한 해저, 심해 생물들에 대한 공동 연구를 하기 위해서입니다. 여기가 지금 한 1300m쯤 되나요? 예, 아까 1300. 이 앞에 향고래가 한 마리 쭉 지나가지면 참. 두 겹짜리. 잘 보겠다. 수직으로 이렇게 좀 올라온 거. 네, 그 현무암이에요. 정말 쉬지 않고 쏟아지는. 뭐가 참 많이 떨어지네 이렇게. 밑에 붙어 있는 것들도 많고 떨어지는 것들도 많고. 산호가 많다는 건 구유 수림이 저기 산호구나. 산호야, 산호. 냉수 산호네, 그러니까 저거는. 초록색 저거. 초록색 좀 진짜 무슨 녹색 식물이 아닐 리가 없는데 그렇게 보인다는 게 참 신기한 것 같아요.
저 초록색 좀 하고 쭉 긁고 왔으면 좋겠어. 그거 좀 석션 하나 안 돼. 초록색이야? 초록색. 여기 금천이네 열수가 3억 만원. 이 깊은 바다에 무슨 녹조류가 살 것 같지도 않고. 굳이 녹색을 띄웠는지 참 신기하네. 거기다 딱히 그뭐 암석 같지도 않고. 클로로필 같은 게 들어있을 리도 없는데. 일단 여기 뭐가 많으니까 좀 더 좀 자세히 봤으면 하고 있는 거죠. 이렇게. 아까 우리가 침리처럼 보이는 것도 있었고. 그러니까 혼자 있을 리는 없으니까. 근데 이런 걸 찾기가 쉽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섣불리 옮기기보다는 여기서 조금 더 보고 싶죠. 저 왼쪽에 왜 뭉탱이 있잖아요. 여기. 요거. 저건 뭐죠? 얘도 석션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얘야말로.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제 석션 해보시죠. 예. 완전히 이제 나 잡아가시는데 빨리 잡아야 될 것 같아요. 그렇잖아요. 딱 기다리고 있잖아요 여기서. 사이즈도 딱 저 관 사이즈에 딱 맞고. 쟤 잡아야 될 것 같아요. 석션. 석션. 된다. 아하. 저 위쪽이 있어. 위쪽. 새우를. 쟤 아깝네. 쟤 멀어졌네. 움직여. 그 근처 아니었어? 거기가? 저기 있는 것 같은데. 아하, 놓쳐버렸네. 저기 있는데 아직 쟤. 그냥 잡아보죠, 손으로. 뭐야? 여기 물고기가 있네, 여기. 이게 뭐지? 심해 상어처럼 생긴. 심해 물고기. 심해 물고기인데, 저거. 저 뭘까, 걔. 완전히 물고기잖아, 쟤는 생긴 게. 그러게, 완전 그냥 나 어리요 딱 써있네. 뭐야, 저 동그란. 저 앞에 노란 거. 뭐 나뭇잎 같이 생긴. 말미잘류 같이 생긴. 잡자. 잡아라. 잡을 수 있다. 잡았다. 오, 박수. 이게 뭐지? 여기 납작한 전복처럼 생긴. 뭔 전혀 되는. 오. 저 하나 잡았네. 상어인가? 우리 고민하지 않아도 돼. 이미 잡았기 때문에 올라오면 확인하면 돼. 두개 넣었습니다. 안차. 받았어요? 나이스. 첫 수확물. 오, 찍었다. 왕창, 그렇지. 잡았다. 헛간했어. 돌이라도. 아하. 괜찮아. 돌 남아있고, 퇴작물도 있고, 그대로 바이오박스로. 첫 번째는 유기물, 두 번째는 무기물로 한 건씩. 잘 있네, 이제 아주. 됐어. 오호, 박수. 두 번째 성공. 아까 그거네. 비대팔이 아닌가요? 이거 저거 물컹. 아까 저 있었던 거 그대로 아직 있네요. 보고도 잡지 못한 안타까움. 저 석션감이네, 저거 완전히 저거 사이즈나 이거나. 있다. 어디 갔어? 여기 오른쪽 위. 위에 있다. 시도 약하게 잡아야 됩니다, 쟤는. 저리가 뼈다리 비싼까지. 안 된다. 다시 떠오르고 있어. 시집하려면 저렇게 ROV가 좀 바닥에 가라앉아 있을 수 있어야겠네. 근데 운영하는 건 연습 많이 해야 될 것 같아요. 사실 이게 쉽지 않은 거예요. 처음 해가지고 하는 거니까. 오락실 그거 하나 잡는 게 어려운데
물론 이제 그거랑 비교할 수는 없는데 어쨌든. 바람 좀 쐬겠습니다. 와. 방금 ROV 작업을 이제 계속 잘 수행해서 그 수심 1300m에서 많은 생물들과 심리도 관찰을 했습니다. 마음 같으면 계속 하고 싶지만 현실 여건상 이제 ROV가 첫 심해 탐사기도 하고 나한테 지쳐있기도 하고 해서 이 정도에서 그쳐도 충분히 성과를 달성하겠다고 봤기 때문에 ROV 탐사는 일단 종료하기로 했습니다. 이로써 일단은 저희 목표로 했던 이제 두 가지 목적이 있었거든요. 저희들이 그 확장 균열대라는 새로운 형태의 어떤 그 구조물을 이제 매핑하는 것과 그 시스템 내부의 어떤 열수 시스템들에 대해서 무인잠수정을 탐사하는 거였는데 두 가지 목적 모두 잘 달성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ROV 준비한 거는 사실 제가 2011년도에 처음 열수를 탐사했을 때부터 계속 계획하고 했었는데 남극 출장 일정의 복잡함, 또 비용 문제, 모든 문제 때문에 거의 실현이 가능하지 않았었는데 2021년에 처음으로 국내 업체 레드원 이제 그 선생님을 만나가지고 국내에서도 가능하다는 가능성을 얻어가지고 그때부터 이야기를 시작했으니까 그 이후로도 한 4년 지난 거네요. 그 순간 많은 실패가 있었고 뭐 엄청난 많은 일이 있었을 때 일을 많을 수 없는 많은 실패가 있었는데 어쩌면 이 남극 현장이 처음 와가지고 성공을 하게 돼가지고 뭐라고 표현하기가 힘드네요. 2025년 12월 5일부터 12월 6일까지 새벽까지 우리나라의 최초가 여러 가지 최초가 이루어졌습니다. 너의 정체는 무엇이냐? 스펀지가 맞습니다. 스펀지. 해면. 스펀지 참 독특하네요, 이거. 저 옛날에 드레집 엄청 할 때는 이 스펀지를 다 버렸는데 이거. ROV로는 스펀지는 다르네. 스펀지가 확실합니다. 스펀지의 특징은 안에 골격 구조가 있잖아요. 보시면 스펀지 자체 내에서 뾰족뾰족 튀어나온 게 보일 거예요. 뾰족뾰족 약간 튀어나온 구조가 있어요. 네, 맞아요. 이게 전형적인 스펀지 특징입니다. 샘플도 하고. 마이너스 40도예요. 마이너스 40도. 박물관 덕면으로. 이제 한국에 가서 RNA 뽑고 그 공정을 최대한 마무리하고 수고하셨습니다. 옆에 보이는 게 남극입니다. 제 생애 처음 보는 남극 대륙이에요. 관장님 첫 남극 대륙을 목격한 소감 어떠십니까? 이걸 인간의 말로 형용할 수 있을까요? 가자. 쭉 갈라지는 게 보이네요. 드디어 저희가 남극 바다를 밟습니다. 짠. 야호. 이제 펭귄 여러 가지 그 동물들이 있는 곳으로 날아가기 위해 창보고 기지로 이동하고 있습니다. 박사님 먼저 탑승하시고, 네, 그렇게 의자를 잡는 건 상관없습니다. 네. 예, 저보다 남들은 어떠세요? 청원할 수 없다. 청원할 수 없다.
개체수가 몇 마리 된다고 추정하세요? 현재 약 25,000에서 3만 쌍 정도가 번식하는 걸로 알려져 있고 세종기지의 펭귄 마을이 5천 쌍이거든요. 그럼 여기가 지금 3만 쌍이라고 하면 그거의 6배잖아요. 지금은 보육원기라서 어느 정도 새끼들이 커서 새끼들끼리 모여 있습니다. 난 그럼 보통 펭귄만 떠올리는데 물복도 참 많은 관심을 가져야 될 것 같네요. 네, 맞습니다. 너무 얼음 수영을 찬양답스럽게 즐기고 있네요.